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SD 엔진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좋은마음 기쁨덕의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영상이 올라갈 때는 아마 어제겠죠. 네, 영상을 찍는 시간은 12월 12일, 12월 12일 밤입니다. 조선업의 슈퍼사이클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국 조선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력은 한국 기업들에 뒤처지지만 한국 조선기업들이 도크 문제로 수주를 받지 않으면서 물량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현사들이 중국에 발주를 넣더라도 여전히 한국산 핵심 기자재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엔진, 본행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무너지면서 HSD 엔진, 동성 화인텍 등 관련 핵심 기업들의 주가도 말이 아니죠.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저는 조선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매매도 했었고 수익도 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다시 이제 꽤나 좀 크게 빠졌어요. 빠지는 약간의 반등에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의 심리가 무너진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조선업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왜냐? 흑자가 안 나기 때문이죠. 네,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를 하면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지만 조선 기자재들의 그런 실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실적은 작년 정도 혹은 재작년 이 정도 때 나온 수주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고,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HSD 엔진이 최근에 수주를 냈어요. 참고로 지금 우리 조선사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은 수주를 잘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26년까지 도크가 꽉 차 있고요. 2027년 중반기까지도 꽉 차 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성과를 더 안정적으로 인상을 시킨다거나, 혹은 원자재에 대한 수급 이슈, 혹은 인플레이션 사태, 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서 수주를 잠깐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중국발 발주 수주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LNG전 시장은 그야말로 현재 폭발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주를 받지 않는다거나 혹은 도크가 이미 너무 꽉 차버려서 중국 기업들로도 울며 겨자 먹기로 LNG선 수주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HSD 엔진과 같은 그런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최근에 저도 조선업을 좀 분석을 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조선업의 사이클은 끝났다. 네. 발주가 안 나올 것이고 사실 성과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의구심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크게 두 개예요. 일단 후판과 같은 그 핵심적인 그런 비용의 감소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가도, 선주가도 낮아질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두 번째로 이제 발주를 안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더 이상은 발주를 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죠. 네, 아니에요. 왜냐면 첫 번째로 비용이 감소하는데 이게 어떻게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용이 감소하는데 악재가 될 리가 없겠죠. 오히려 호재라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사실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에서 가끔씩 분석해 드릴 때 들어드렸던 예인데, 자, 맛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이 전국에서 한 3-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약이 2026년까지 꽉 차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추값도 떨어지고 야채값도 떨어지고 쌀값도 떨어지면서 비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식당들이 제품의 가격을 인하할까요? 그러니까 음식값의 가격을 인하하겠습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어떠한 그런 통계치라던가 혹은 수치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본인들의 이제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피셜이라고 하죠. 내피셜을 통해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좀 터무니가 없어요. 네. 그리고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신주 성과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악재라고 볼 것도 없죠. 왜냐면 비용이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거기일 확률이 높고요. 심지어 신주성과가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최근까지 나오는 신주성과를 보면 역시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치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사실 비용이 낮아진다는 게 악재로 신주성과를 끌어내기 때문에 악재다, 이런 주장도 사실 그렇게 맞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선사들이 발주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탱커 선사를 좀 이유를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원유에 대한 사용량이, 소비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유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드는데 과연 어떤 이제 탱커 선사들이, 그러니까 유조선을 운영하는 그런 선사들이 신규 발주를 넣겠습니까? 심지어 넣어도 2026년, 2027년 정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국 쪽으로 이제 가야겠죠.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의 배들이 너무 낡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수십 년 뒤에 그런 수요량이라던가 그런 실적 이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이미 평균적인 그런 선령이 19.7년입니다. 참고로 이 탱커 선사들 같은 경우, 탱커 이제 배들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20년이에요. 20년 지나면 폐선이에요. 폐선. 근데 이미 탱커들, 지금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탱커들의 평균 연령이 19.7년이고요. 특히 이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국 조선소에서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주를 넣어도 6년 뒤에나 혹은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평균 연령이 25년을 넘어가겠죠.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현재 수익을 포기하겠느냐.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중고 성과가 꽤나 많이 오르고 있죠. 중고 성과가 신조성과를 오히려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결국에는 신조성과를 다시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내후년까지 탱커들의 그런 공급이 완전히 씨가 마르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수익을 포기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려대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의 유조선들에 대한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들이 무조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때까지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이유로 개조가 가능하죠. 네, 배들은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특히나 이제 액화된 그런 LNG라던가 액화된 수소, 그때쯤에 이제 수소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한 이제 액화로서 이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마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글쎄요. 저는 보면서 사실상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사람의 심리란 가격에 의해서 지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선 기자재들의 그런 주가가 좋았다면 이런 의견들도 나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HST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에어인천을 인수를 했습니다. 355억 원을 들여서 지분 인수를 한 건데 이에 따라서 우려가 상당히 커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에어인천을 왜 인수하느냐, 화물 전용 항공사를 왜 인수하느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는데 뭐 흑자는 이런 주장도 좀 있더라고요. 살펴보다 보니까 에어인천을 통해서 HS 엔진의 부품을 이제 중국이라던가 다른 국가들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네. 항공기로 이제 HS 엔진, 그러니까 조선의 엔진들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무게가 안 돼요. 무게가 너무나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항공으로 못 옮기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에어인천을 인수한 것은 그냥 사업 다각화와 투자적인 개념이다. 결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억측이 좀 많은 것은 맞고요. 그러면 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이익이 될 것이냐를 본다면 저는 딱히 손해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어인천의 그런 실적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매년 최근 들어서 매년 50%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항공이 아니라 이제 그런 운송 전용 물류라고 하죠. 물류 전용 항공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도 매년 300억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은 1200억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를 얻기 위해서 아마 인수를 한 것이고, HS 엔진의 특성상 사이클을 굉장히 심하게 타다 보니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좋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주가가, 증시가 혹은 심리가 무너져 있을 때 매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HS 엔진을 인수한 것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이제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DF 엔진입니다. 원유로도 갈 수 있고 LNG로도 갈 수 있는 그 이중 연료 추진선이고 추진 엔진이고 이런 DF 엔진이 사실상 영업이익이라던가 그런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이제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이 대세가 된다는 것 자체가 HS 엔진의 실적이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정도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 HS 엔진이 이쪽에서는 가장 이제 뛰어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현직자들, 되게 이제 핵심 현직자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상대가 안 되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나마 이제 HS 엔진의 경쟁사인데, 현대중공업 그룹에서조차 HSD 엔진 거를 안 쓰고 현대중공업 거, 그러니까 자기들 것으로 엔진을 쓰게 되면 이제 할인이라던가 혹은 이제 캐시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 선사들은 HS 엔진을 가장 높게 쳐주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도 이런 엔진 기업이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비상장이라서 투자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엔진사가 겨우 하나밖에 없는데 중국에 올려드는 그런 수주를 전부 다 쳐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쳐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선사들이 원하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배 한 대가 지금 3천억이에요. 3천억에다가 이런 물류 하나하나 갔을 때 만약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런 물어내야 되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엔진 결합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값도 워낙에 비싸고요. 한 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이쪽 선사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면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에 따른 그런 조선 엔진사들이 약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HS 엔진의 그런 기술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지금 같은 경제적인 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박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재 HS 엔진에 수주를 넣고 있는 겁니다. 자국의 엔진을 쓰고 싶어도 해외 선사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엔진사들의 그런 조선 기자재들의 기자재 기업들이 대부분이 파산했고 인수합병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사보다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더 없는 그런 실정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선수금 비율이 보통은 이제 조선사로부터 받는 것이 15%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20%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HS 엔진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쟁력도 높아졌고요. 수주는 뭐 당연히 1조 원 이상 매년 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 5,300억이에요. 근데 1년마다 수주가 1조씩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도 한 1.5조 원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매출액은 7.800억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된다면 올해 3분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아마 4분기에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저는 어김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비용이 감소한다던가 혹은 탱커 선사들 혹은 선사들이 발주를 넣지 않을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미 2026년까지 꽉 차 있는데 이제 와서 수주를 안다고 한들 과연 어디가 갑이고 을인지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SD 엔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